1210만 원이 나왔는데 매매 사업자를 냈다고 하면은 343만 7,500원. 비용 처리 공제라는 것은 어떤 세무사를 네. 또 만나서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몽키와 함께 우리 손을 올려보세. 자, 그럼 이제 좀 실전 사례로 한번 들어가서요. 네.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요. 그냥 액면가액으로 A는 낙찰 받은 금액에서 팔고 3천만 원이 남았다. B는 5천만 원이 남았다. 라고 할 때 두 사람이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대략적인 세금이 얼마가 부과될 것인가? 단기 매도라고 하셨으면은 1년 이내로 가정. 그쵸, 1년 이내. 1년 이내면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44%가 세금입니다. 그냥 개인이면은 네, 개인이면. 네. 그러면은 3천만 원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250만 원만 공제를 하고 기본 인적 공제. 공제죠. 그거는 기본 공제 무조건 다 해주는 네, 겁니다. 네, 기본 그것만 공제죠. 빼고 계산을 해서 44% 계산이 되면은 1,210만 원. 세금이 꽤 많네요. 5천만 원일 때는 똑같이 계산하면은 네. 2,090만 원. 그러면 저기 3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그냥 공제 금액은 250으로 동일한가요? 네, 크든 맞습니다. 작든? 네. 아. 양도소득세에서 보면은 자산별로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1년에 몇 건을 팔았던 간에 1년에 한 번만 받으실 수 있는 기본공제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말씀드린 세율은 사실은 20년도 기준이라서 내년에 또 바뀌어요? 예, 내년에는 어. 세율이 좀 더 오릅니다. 세법은 매년 바뀌니까 그때그때마다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내년부터는 1년 단기 매도면은 5%. 올라갔네요, 더. 네, 와. 1년에서 2년 사이는 44%. 그래서 이제 매매 사업자를 내는 건데 동일한 조건에서 만약 이 두 분 A, B라는 분이 개인 매매 사업자를 내고 양도를 한다. 그럼 양도세 세금 어떻게 될까요? 매매 사업자는 변수가 많은 게 그분이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으로, 그리고 또 가정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또 있어요, 가정이? 네, 어. 조정 대상 지역이냐 네. 아니냐. 맞아요. 이게 네. 커요. 조정 대상 지역이면은 네. 사실 매매 사업자로 하나 개인 양도로 하나 똑같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경우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했을 때는 세금이 확 줄어드는데, 아까처럼 3천만 원일 경우에 개인이 했을 때는 1,210만 원이 나왔는데 매매 사업자를 냈다고 하면은 343만 7,500원. 그럼 거의 800만 원 가까이를 줄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매매 사업자가. 여기에다가 인적 공제, 본인만 있다는 인적 공제만 한 거고 다른 뭐 신용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그런 것도 전혀 다 안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줄어들 수는 있는데, 이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5천만 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계산을 하면은 뭐 298만 5천 원인데 대략 700만 원 정도라고 반 이상 줄어드는 거죠. 이게 매매 사업자는 단기 매도하려면 필수네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주의사항, 점이, 네, 주의사항. 우리가 이제 국민주택이죠. 85제곱미터를 이하를 이제 가정한 거라서 넘으면은 부가세에 대한 또 부담은 있습니다. 큰 평수는 더 내라. 그쵸. 우리 또 회원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용 처리. 도대체 비용 처리가 어디까지 되느냐? 본인 밥 먹은 것부터 해갖고 그냥 다 영수증 제출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비용 처리 공제라는 것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양도소득세 할 때의 비용 처리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리고 요 부분이 되게 헷갈려요. 예를 들어 방범창 같은 거는 비용 처리가 되는데, 건물 구조를 변경하는 거, 벽을 태우거나 없애거나 네. 건물 자체를 변형시키는 거는 기본적으로 되는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를 완전히 바꾸는 거는 가능한데 수리하는 건 안 돼요. 그래요 또? 네. 희한하네. 네. 화장실 공사할 때도 벽지 바꾸거나 그런 것들은 안 돼요. 타일 바꾸는 거 안 돼요? 네, 안 어. 구조를 바꾸는, 그래서 양변기 굉장히 바꾸는 거. 제한적인 그런 것들은 안 돼요. 안 돼. 근데 실제로 넣을 때도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보셔야 되고, 이게 애매한 것들이 있어요. 매매 사업자면 일단 그 사업과 관련만 되면은 사업과 관련된 건 다 된다. 네. 사업 관련됐다는 것도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일러 교체하는 것도 확실히 되고,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인건비까지도 되고, 그 사람 밥 사주는 것도 되고. 그러면 아저씨 오셨을 때 10만 원짜리 밥을 사줬으면 그것도 비용 처리. 가능한 여지가 오. 있습니다. 대출받은 것에 대한 이자라든가. 왜냐하면 이게 그 매매 사업자가 양도세하고 종합소득세에서도 보면은 분류과세가 있고 또 어려워진다. 또 어려워지기 네. 시작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네. 사업과 같이 매매 사업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제조업이든 도소매업이든 소득 공제라든가 네. 비용 처리하는 부분이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보시면 돼요. 비용 처리해갖고 그냥 뭐 네이버에 치면은 뭐 쭉 나와 있는 거하고 막상 두 분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쉬운 게 아니네요 또. 저희도 또 네. 헷갈려요. 많이 헷갈리는데 양도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사업자로 하실 것이냐 음. 아니면 그냥 양도로 해서 일시적으로 네. 끝날 거냐 하는 그 비용 자체가 어떤 거를 비교를 할 때는 여기까지도 봐야지만 실익이 있냐 없냐를 좀 그러네요.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들을수록 오묘하면서도 또 재밌을 수 있고 네.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떤 세무사를 네. 또 만나서 의뢰를 하고 그렇죠. 또 검토를 하느냐에 따라서 세금 차이가 좀 많이 난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세금은 두 번째, 세 번째고 이게 가치가 올라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일단 판단할 게 워낙 많아가지고 첫째 아들 따로 둘째 아들 뭐 이게 또 달라요? 그건 아닌데 그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혼해서 부부가 같이 있을 때 내 이름으로 혼자 살 때하고 둘이서 공동으로 살 때하고 이게 세금 차이가 좀 큰가요? 양도세는 확실히 차이가 나고요. 양도세는 둘이 훨씬 낫다. 네, 둘이 훨씬 낫습니다. 공동 소유를 하는 게 절세 측면이 확실히 있는데 먼저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남편분이 주로 수입이시면은 10억짜리를 남편 명의로 일단 사고 5억에 대해서는 배우자한테 증여를 하는 개념. 무조건 2분의 1, 2분의 1 하는 게 아니고 아니고 부분이 이제 맞벌이셔가지고 네. 수익이 좀 고수입이시다. 네. 그런 경우에는 두 분이 같이 살 수 있는 그냥 2분의 1, 2분의 1 하면 되는데 네, 외벌이시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외벌이신 분이 그 아파트를 구입을 해서 증여를 한 개념이 되겠죠. 세무서에서는 그렇게 네, 세무서에서. 당신은 돈을 안 벌었는데 집을 어디서 취득했으니까 났네. 결국 남편 돈 아니냐? 네. 그러니까 그 남편 돈 반을 네가 받은 거 아니냐? 당신이 그렇죠. 그냥 무조건 공동 명의가 유익하다고 네, 그냥 맞습니다. 덥석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10년 이내에는 6억 원까지는 비과세니까 한 번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은 증여세 문제가 생깁니다. 매매 사업자를 말씀을 드리고 강조를 하고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세금 절세 차원에서 그냥 덮어놓고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하면 임대를 두게 된다. 공동 소유는 이자 비용이 비용 처리가 안 돼요. 취득세는 단일 세율이기 때문에 공동 소유로 하시든 한 분이 하시든 취득세는 같아요. 취득세는 똑같은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누진세율이어서 두 분이 나누시면 확실히 효과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부가세가 되겠죠. 네. 부가세 10%. 이게 이제 비례세율이고 양도 차익이 뭐 2천만 원이다, 5천만 원이다. 그거에 대한 몇 프로.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24%, 35% 이렇게 가는 네. 게 누진세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비전택스로 알아. 일하는 직원분들은 굉장히 많으세요? 저희가 지금 17명 정도가 있고요. 거래처가 한 800여 개. 800군데를 다 관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력직 직원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팀장 중심으로 해서 가게 되고 이제 결제만 사실은 보게 되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를 위주로 보죠. 뭐 감면이라든가 절세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보고 서류에 사인을 해야지만 납세자분들한테 납부서가 나가요. 이런 게 조금 고되다 하는 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뭐 이제 납세자분들이 성격이 워낙 다양하다 보니까 전에 쌍욕하고 그렇죠. 세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이유가 절세, 그러니까 세금을 그렇죠. 줄이는 거에만 많이 국한이 돼 있지만 근데 또 원칙적으로 제대로다가 기장을 정리해서 네. 불필요한 거를 낭비라고 하나 뭐 그런 걸 줄이기 위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제 놓치지 않고 그쵸, 꼼꼼하게 맞아요. 하는 네. 그게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또 생각해야 될 것들이 대표님들이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나아가셔야 되는지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사실 세금 신고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예전과 다르게 요거 신고해 주세요라고 해서 신고하는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대표님이 갖고 계시는 그 계획에 따라서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또 요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지를 같이 좀 협의하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항상 세금이 적은 것만 답은 아닌 경우가 네, 많아서 맞습니다. 그 정부 지원금이나 네. 대출이나 협찬회 같은 거 갈 때는 재무제표 세금을 좀 내더라도 네. 자기순이 높은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어려운 거군요. 그게 가장 어렵습니다. 네. 첫 출연을 하셨는데 네. 일단 소감을 또 안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송세무사님도 재밌네요.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주 하시겠다고 또 약속을 하셨고 우리 또 남세무사님. 카메라가 좀 어색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또 저희를 좀 알릴 수 있고 네. 또 이렇게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을 또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네.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를 주신 또 우리 홍티에게도 너무 네.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제가 자주 또 찾아와서 궁금한 것들을 물어봐도 되죠? 아유 그럼요, 언제든지 오시면. 바쁘시다고 운전밖에 안 하시죠? 네, 그럴 일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저희는 끝날 때 안녕을 하거든요. 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